벤클렉스타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약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약으로까지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식약청이 이미 승인을 하였고, 병원 내 주입을 통해 투여되는 벤클렉스타는 BCL2 단백질의 활동을 차단하여 백혈병 세포를 죽입니다. 이 단백질들은 종종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에서 과잉 발현되어 세포 사멸, 즉 세포의 사망을 조절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에 BCL2가 너무 많을 때에는 세포에게 사망을 지시하는 신호를 방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벤클렉스타의 새로운 성인은 비다자와 다코젠 또는 저설량 시타라빈, 이 세 가지 다른 약물과 조합으로 결합으로 사용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연구 결과는 정맥 주사액이 이런 약물과 함께 시너지를 내어 작용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즉 각각의 조합의 효능은 개별 약물의 부가 효과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다우리스모는 식약청의 정상적인 승인을 받은 반면 벤클렉스타는 초기 임상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신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초기 임상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계속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승인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치료는 환자에게 임상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시사를 합니다. 신속 승인 하에 치료제 제조사는 더 큰 실험을 수행하여 약물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가지 시험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우리스모보다 벤클렉스타는 초기에 해봤더니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일찍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벤클렉스타의 승인은 75세 이상의 환자와 집중 유도화학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건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두 실험에서 모든 환자들은 그 세 가지 약물 중 하나와 조합으로 벤클렉스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완전 관해율은 벤클렉스타 플러스 저설량 시타라빈에서는 20%, 또 벤클렉스타 플러스 다코젠에서는 54%까지 완전 관해율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또 관해의 퍼센트보다도 지속기간도 다양하였습니다. 관해의 평균 지속기간은 약 5개월에서 7개월 정도였으나 벤클렉스타 플러스 비다자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일부는 최대 2년 이상 관해기간이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지요. 빈혈과 구역질, 피로는 이 두 시험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한 가지였으며 백혈구의 상당한 감소가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임상시험을 근거로 어떤 약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환자 집단에 대해 2번의 새로운 승인이 있는 경우 임상의사들은 어떤 약물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처음에는
벤클렉스타일 수 있다고 홀 박사는 지적합니다. 이 약은 이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혈액암을 치료하는 종양학자들은 벤클렉스타에 익숙하고 일부는 이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그 고령 환자 치료용으로 미인가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미인가 약품이란 건 뭐냐 하면 의사들이 오프라벨이라 그래가 라벨을 떼고 이게 무슨 약인지 알려주지 않고 환자에게 치료를 하는 형태를 미인가 약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미국에서 이 벤클렉스타가 이미 다른 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도 이미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둘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벤클렉스타는 미국의 임상의들이 이미 자주 사용하는 비다자 및 다코젠과 결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우리스모는 유럽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는 저설량 시타라빈과 함께 사용하도록 승인이 되었다고 홀 박사가 말했습니다. 또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다우리스모는 미국의 종양학자 또는 종양 전문의들의 이 레이더에는 다우리스모가 크게 뜨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미국 의사들에게는 다우리스모가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는 얘기겠죠.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니까. 임상시험에 일부러 그것을 사용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많은 임상의들은 그것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고령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 역할은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우리스모 얘기입니다. 왕 박사는 많은 임상의들이 벤클렉스타의 사용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우리스모가 저설량 시타라빈과 함께 투여하는 것이 일부 환자들에게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클렉스타와 시타라빈은 모두 집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더 허약한 환자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바람직하겠죠. 이 사람들은 퇴원이 최상의 바람직한 바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홀 박사는 이러한 새로운 치료법들을 환영은 하지만 이 치료법은 치유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 새로운 선택이 가능할 때 집중 치료를 견딜 수 있고 결국 줄기세포 이식의 대상이 되는 일부 환자들이 벤클렉스타나 다우리스모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식을 고려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고 홀 박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약이 모두 집중적인 화학요법을 받기에는 적합한 환자들을 위한 초기 치료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벤클렉스타는 집중적 화학요법과 조합으로 현재 검사 또는 시험 중에 있으며 다른 연구들은
이 약품을 다른 표적 약품과 함께 시험하고 있다고 끝으로 그녀는 말했습니다.